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분 향년 99세,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이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롯데그룹 경영 분쟁에 관련해서 뭐 법정에도 서고 조금 말년에 뭐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재벌의 유일하게 생존해 있었던 이제 창립자 1세대 경영자가 이제는 그 막을 내린 그러한 뭐 역사적인 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업체의 제품이나 그 서비스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높은 인지도를 지닌 소비재, 유통, 호텔 이런 쪽이기 때문에 롯데 계열사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관심이 예,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롯데 계열사들이 증시에서 한 4년 전쯤에 지주회사로 변신을 하면서 롯데 제과도 그때 이제 재상장이 되었고 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그 명칭이 변하지 않으면서 주력 사업을 유지했던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인 롯데 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칠성 음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음료인 칠성 사이다를 대표로 해서 이 업체가 탄산음료, 그다음에 주스, 뭐 생수,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주류 사업에 진출을 해서 처음처럼이라는 소주 브랜드, 그다음에 크라우드라는 맥주 브랜드를 런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웬만한 주류 브랜드는 거의 이 롯데 칠성 음료 브랜드가 거의 모든 음료 시장에 진출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업체의 주가를 보면은 2020년 1월 17일 종가가 13만 2천 원입니다. 이 13만 2천 원은 10년 전 수준입니다. 10년 전 수준인 2010년의 수준과 유사합니다. 롯데 칠성 음료의 주가가 왜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는 뭐 만 원대 정도에 불과했다가 2000년 이후부터 롯데 계열사들의 높은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었고, 특히 롯데 칠성 음료에서의 판매되었던 제품 칠성 사이다, 펩시콜라는 물론이러니와 뭐 2% 부족할 때라던가 아니면 주류 쪽에서의 클라우드 등 히트 상품들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주가가 지난 2015년 5월에는 29만 9천 원, 30만 원을 직전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2만 원짜리 주가가 2015년에 29만 9천 원이 됐으니까 15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셈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롯데가 2015년 29만 9천 원을 꼭지로 2010년 13만 2천 원까지 반토막 이상 한 60%가량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크라우드라는 맥주 브랜드 이후에 롯데 칠성에서 자체적인 신규 브랜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료 시장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시장인데,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는 LG생활건강의 코카콜라나 조지아 커피 등 신제품 출시가 활발했던 것과 달리 롯데 칠성 음료는 별로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인지도를 높이지 못했고, 뭐 흡사 과거에 안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매출도 감소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체를 조금 살펴보다가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스 부문입니다. 롯데칠성의 주스는 델몬트라고 하는 그 글로벌 브랜드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델몬트가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지난 70년대 말에 과즙 100%의 오렌지 주스를 출시하였고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당시에는 인기가 높았는데 그 델몬트 브랜드를 지금까지도 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실제 주스 부분에서의 매출이 2019년 9월까지의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델몬트의 모기업은 현재 싱가포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델몬트 퍼시픽이라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델몬트 퍼시픽이라는 업체가 싱가포르 증시에서 현재 주가가 0.14달러에 불과합니다. 0.14달러. 이 업체의 주가 역시 지난 2000년대 중반에 0.4달러였습니다. 델몬트 퍼시픽의 주가도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이 델몬트 퍼시픽 주가와 롯데칠성음료의 주가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결국 롯데칠성음료 브랜드의 인지도가 델몬트를 포함한 관련 브랜드의 인지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펩시콜라나 이런 쪽 브랜드는 여전히 미국에서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주스 부분에서의 브랜드가 이렇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 부문의 변동이 없는 것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현재의 롯데칠성음료 경영진의 좀 너무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료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고 경쟁업체도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과연 이런 브랜드를 계속 앞으로 안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경영진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롯데칠성 음료처럼 음료 시장은 대표적으로 경기의 변동과 무관하게 스테디한 실적을 쭉 유지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경영진의 안일한 태도가 결국은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볼 수 있고, 주가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그룹 내에서 위기의식도 감지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영업 적자도 발생을 한 바가 있는데, 사실 롯데 계열사가 적자가 난다는 것은 과거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만큼 재무 안정성이 다른 국내 계열사나 국내 기업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우수했던 롯데 계열사가 지금은 재무 안정성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 참 좋았던 기업, 탄탄했던 기업이 지금은 그 이름만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는 것. 이것은 참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의 방법은 좋은 주식을 매매해서 오랜 기간 기업의 성장과 함께 투자의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롯데 계열, 특히 이 롯데칠성음료가 바로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인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기업의 실적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의 롯데칠성음료에서 얻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